혹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 들어보셨어요?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에서는요, 이 문제 뒤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거대한 구조적인 원인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. 자, 같이 한번 그 실체를 파헤쳐 보시죠. 근데 말이죠. 왜 하필 한국인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 이게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, 조심하지 않아서라는 말로 다 설명이 될까요? 아니라는 거죠.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,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공백까지 들여다봐야 비로소 그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자, 이 분석의 핵심을 딱 꿰뚫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국민을 지키는 것이 선진국이다. 어때요? 당연한 말 같지만 아주 묵직하죠.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관점에서 시작합니다.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가 왜 국가의 책임과 직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.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현실을 제대로 아는 거겠죠. 우선 지금 캄보디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상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자료가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. 우리가 그동안 아이고 재수 없었네 하고 넘어갔던 사건들이 있잖아요. 이게 사실은 그냥 따로따로 일어난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걸 다 연결해보면 하나의 패턴, 즉 어떤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죠. 바로 이 점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주장을 하나 하는데요. 바로 국제 납치 사건 발생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는 겁니다. 와,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. 아니,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범죄 조직이 문제다. 현지 치안이 엉망이다.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자료는 정말 의외의 단어를 딱 지목합니다. 바로 방치.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단어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고 있어요. 여기서 말하는 방치가 뭐냐면요.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정원을 가꾸기로 약속하고 씨앗만 딱 뿌려놓고는 물도 안 주고 잡초도 안 뽑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. 관계를 맺어놓고 적극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 빈 땅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. 자, 동맹관계를 한번 보세요. 왼쪽처럼 계속 연락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크는 적극적인 동맹이 있고요. 오른쪽처럼 처음엔 우리 친구하자? 약속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방치된 동맹이 있어요. 이 자료가 경고하는 건 바로 이 오른쪽, 방치된 동맹 상태가 아주 위험한 힘의 공백, 그러니까 빈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원본 자료에서는 이 방치의 결과를 진짜 강렬한 비유로 설명하는데요. 방치해둔 만큼 벌레가 끼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집니다.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? 우리가 돌보지 않은 바로 그 빈 공간이 범죄와 온갖 문제들이 자라나는 온상이 되어버린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. 자, 그럼 한국이 이렇게 만들어낸 방치의 공간, 그 빈자리가 그대로 있었을까요? 아니요. 세상에 진공 상태는 없죠.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에 누군가가 쏙 들어와 채우게 됩니다. 그게 과연 누구였을까요? 바로 이 지점이에요.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뭔가 텅 비어버린 이 공간, 이 힘의 공백이 말이죠. 범죄 조직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? 새로운 기회의 땅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. 자료에 따르면 이 빈틈을 파고든 게 바로 중국의 거대한 1대1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. 한국이 비오든 자리에 중국의 어마어마한 돈과 영향력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온 거죠.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주장이 나옵니다. 이렇게 공식적인 자본이 길을 쫙 닦아 놓으니까 그 뒤를 따라서 어두운 그림자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. 바로 삼합회 같은 국제 범죄 조직들이 그 길을 따라서 스르륵 흘러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. 이렇게 들어온 외부 조직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? 아니죠. 현지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결국 그곳에는 한국인을 노릴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범죄 인프라가 만들어졌다는 것. 이게 바로 이 자료가 그리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. 자, 근데 범죄에 판이 깔렸다고 해서 아무나 다 표적이 되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왜
그들의 레이더에 유독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걸까요?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거울을 좀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. 바로 이 연결고리가 핵심이에요. 국가적인 문제가 어떻게 개인의 비극으로 이어지는가? 이 자료가 내놓는 답은 어쩌면 우리한테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. 원본 자료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.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찾습니다. 범죄자들의 눈으로 볼 때 일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보여주는 뭐랄까 좀 과시적인 소비나 화려한 모습이 있잖아요. 그게 마치 저 여기 있어요. 저는 쉬운 표적이에요.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. 이 자료에 나오는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시각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데요. 돈 제일 잘 쓰고 번질하게 다니니 너만 잡으면 돈이 되겠거든. 이 말보다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표현이 있을까요? 자,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국가 차원의 방치, 그리고 개인 차원의 과시에서 찾아봤는데요.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? 이 자료는 그 해법 역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좀 독특하다고 느낄 수 있는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.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3가지 차원이에요. 첫째, 국가적으로는 이제 방치를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다시 맺는 것. 둘째, 정신적으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서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자세를 갖추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태권도를 수련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태권도는 그냥 싸움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. 일종의 수련으로 접근하는 거죠.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 보는 눈, 그리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력을 기르는 길이라는 설명입니다. 결국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자는 이야기죠. 자, 이 모든 비극적인 소식들,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. 뉴스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큰 공부를 하라고 오는 것입니다. 과연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공부의 과제는 무엇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